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피부염인 상태, 그 상태가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염이 나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피부염에 무슨 보습제를 써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과연 피부염의 치료와 보습제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피부 장벽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부염이 생기면 피부 장벽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좋은 보습제,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천연 보습 인자가 많이 들어간 보습제를 쓰면 피부염이 좋아진다는 설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습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보습제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피부염을 치료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피부염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토피가 있다고 쳐보세요. 아토피 피부염 혹은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고 쳐보세요. 피부염이 생긴 상태는 무조건 다 피부 장벽이 망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제일 위로는 표피층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피층이 망가지고 그 다음에 혈관까지도 망가지는 상태가 되죠. 만성 염증에서 쭉 염증 세포들이 쭉 퍼지게 되는, 염증 물질들이 분비해야 되는, 그래서 조직들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피부 장벽이 약화라는 건 이 피부 조직 중에서 제일 겉에 있는 표피층이 약화된, 그 중에서도 각질층과 과리층만 악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피부염 전체를 보게 되면 1층부터 100층까지 있다고 치면 제일 꼭대기층,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피부 장벽의 문제인 거고, 그게 모든 피부염을 치료하는 핵심을 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장벽만 강화하면 이게 마치 보호작용을 통해서 피부염이 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화장품 회사의 광고일 뿐이지, 실제로는 혈관도 치료해줘야 되죠. 진피층도 치료해줘야 되죠. 표피층의 기저층, 유국층, 과립층, 각질층을 전부 다 치료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그 몸 자체도 치료해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피부, 그 중에서도 겉에 표피층만 포인트로 잡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전부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한 부분이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부염을 치료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걸 역추적하면 피부 장벽에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피부염을 치료한다는 건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이 생겼어요. 그죠? 알러지 반응이나 피부 자체 염증 반응이 해서 염증 물질이 빵 터지면서 피부가 뭉개지고 각질이 생기고 해면화되고 하는 과정이 아토피 피부염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염증의 악화가 핵심입니다. 즉 염증 반응을 약화시키고 진정시키고 소멸시키는 게 피부염 치료에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염이 왜 생겼냐는 거죠. 즉 외래 물질이 나한테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긁어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몸에서 음식에 의해서 장관 내에서 염증 물질들이 분비돼서 생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몸의 장부간의 기능이 부조화돼서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염증 반응이 촉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몇몇 면이 다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의 기전이란 얘기죠. 이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 그리고 기능 자체가 과항진된 상태를 바로잡아주는 걸 포인트로 삼고 그걸 핵심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몸이 좋아져서 예를 들면 위의 혈이 낮아진다거나 간의 혈이 낮아진다거나 혹은 피부 자체 폐의 기능이 개선되거나 하면 그럼으로써 염증 반응이 쓱 줄게 됩니다. 그런 가려움증이 줄면서 염증 반응이 줄게 되는, 즉 염증이 악화될 수 있는 기전 자체가 쭉 줄어든다라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바로 염증을 소멸시키고 악화시키는 과정이죠. 피부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의 개선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개선이 되려면 무조건 혈관이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들, 치료할 수 있는 물질들이 와야 되고, 그리고 영양물질들이 공급이 돼야만이 복구를 할 수 있겠죠.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과 철근과 시멘트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혈관 조직이죠. 그래서 혈관 조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표피층의 회복입니다. 즉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겉에 그죠 페인트 칠해주고 방수를 해주고 그죠 지붕을 얻는 과정이 바로 표피층의 재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피부가 껍데기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외부로 노출되죠. 그래서 외부의 노출을 막는 보호작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외부의 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항원 물질들 혹은 세균이나 곰팡이, 진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거죠. 즉 바로 피부 장벽이라는 건 세 번째에 해당되는 표피층, 즉 건물에서 지붕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다고 해서 피부염이 낫는 건 아니에요. 즉 염증 반응을 우선 없애는 게 가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하고 그죠? 멘탈 관리,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더운 데서 운동을 좀 적게 하면서 시원하게 생활 관리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염증 반응을 폭발시킬 수 있는 걸 줄여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바로 피부염 치료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회복이라는 건 피부 겉에 지붕을 얻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을 치료해준다고 해서 피부염이 낫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라는 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렇게 중요한 피부 장벽이 뭐냐는 건데, 피부 장벽은 표피층입니다. 표피층. 피부 제일 껍데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일 얇은 층입니다. 그 두께가 얼마냐면 0.08에서 1.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런 얇은 층이 표피층입니다. 근데 쓱 긁으면 어떻게 돼? 벗겨지는 게 표피층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게 아니야. 이게 바로 표피층인데, 표피층은 네 가지 레이어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제일 밑에 있는 기저층, 엄마세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국층, 그 다음에 과립층, 각질층으로 되어 있는데, 표피층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기저층에 있는 엄마세포가 점점 성숙을 해서 각질층이라는 딱딱한 벽을 만드는 구조,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층에서부터 세포가 점점 커나가면서 그 겉에 있는 각질층이라는 딱딱한 갑옷으로 변해지는, 죽은 세포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피부 장벽의 핵심은 뭐냐면 과립층과 각질층인데, 과립층 같은 경우는 각질 유리 과립이라고 해서 단백질 과립을 분비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천연 보습 인자죠. 이게 분비되는 그런 과정, 그게 바로 단백질 과립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과립이 있는데, 층판소치에서 지방을 분비합니다. 지방? 맞아요. 보습제의 주성분이 되는 세라마이드죠. 세라마이드 성분이 분비되면서 천연보습인자와 세라마이드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각질층이라는 딱딱한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그 사이사이에 각질과 각질 간 세포 지질이라고 해서 기름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 구조를 이루면서 딱딱한 각질층, 피부 장벽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피부 장벽의 회복도 기저층을 튼튼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각질층으로 올라오는 세포들이 튼튼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 과정이죠. 즉 염증 반응이 없어야만이 기저층에서부터 좋은 세포가 각질 형성이 되는 건데, 즉 피부 장벽 회복 역시도 염증이 가라앉아야만이 좋은 각질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쭉정이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 생기니까 각질이 올라오지만 각 각질들이 부서지는 각질, 쭉정이 각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해지죠. 왜 그러냐면 지질 성분도 분비가 잘 안 되죠. 층판소체에서. 그리고 천연보습 인자도 단백질 과립에서 덜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쭉정이 세포들이 생기고, 그리고 기름도 좋은 기름이 안 되죠. 그러면서 거칠거칠한 아토피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 장벽의 회복도 염증을 억제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기저층에서부터 좋은 각질층이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습제를 바른다고 해서 기저층이 어떻게 돼요? 튼튼해져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화장품을 바르면 그 화장품이 얼마나 많이 피부로 침투하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핵심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화장품을 발라요. 그럼 화장품이 깊이 들어가서 기저층을 촉촉하게 해주고 기저층이 잘 형성이 되도록 하면서 좋은 각질들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화장품이 흡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얼마나 흡수될까요? 맞춰보세요. 실제로 화장품의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피부로 침투해서 진피층으로 가는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거의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화장품은 무슨 역할을 해요? 화장품은 흡수되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겉에서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보호막을 형성하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이라는 건 겉에서 막을 잘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피지오겔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세타필 같은 거 유명하고 그 화장품이 왜 유명하냐면 입자가 커요. 그래서 피부로 침투가 잘 안 되고 겉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안 일으키는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즉 화장품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전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뭘 바른다고 해서 피부염이 나을 거다라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화장품을 발라서 보습제를 발라서 각질층이 약간 손상이 덜 되는 상태, 그 정도면 충분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진정시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팩을 해주고 진정팩을 해주고 진정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피부염이 안 생기도록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고 음식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보습제를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습제를 뭘 써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내가 피부 염증이 있는데 무슨 관리를 해주면 더 좋을까요? 제가 음식을 조절하면 더 좋을까요?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피부 장벽이 손상됐다, 꺼슬꺼슬하다, 그때 보습제를 그냥 괜찮은 보습제를 살짝 발라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습제가 피부염을 치료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겉에서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